아마 3쿠션을 치면서 거의 모든 동호 회원들이 가장 자신 있는 볼 배치가 이런 배치일 겁니다. 이 적구가 코너 부근에 있어서 사실 1적구를 마치고 비슷하게만 보내놓으면 득점이 된다고 생각하죠. 이 배치의 경우 옆으로 제각 돌리기든 뒤돌려치기든 대부분 3쿠션으로 직접 마치는 형태로 공략을 하는데요. 실제로 득점도 잘 되죠. 그런데 쉬워 보이는 이 볼은 3쿠션의 입사 반사각과 회전 그리고 속도 또 리버스 엔드를 이해하는데 표준이 되는 볼 배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구가 5.5 기준으로 40 그러니까 장축 6포인트 이하에 위치해 있는가 아니면 5.5 45 이상 그러니까 장축 7포인트부터 단축까지 이어지는 쪽에 수구가 위치해 있을 때 리버스 엔드 형태의 형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먼저 빈 쿠션부터 볼까요? 수구는 장축 4포인트 즉 5.5 기준으로 30에서 출발을 합니다. 목적구는 코너 쪽에 있습니다. 직접 공략을 했는데 앞으로 살짝 빠지고 그런데 리버스 엔드 형태로 득점이 됩니다. 이때 볼 배치는 수구의 위치에서 볼 2개 정도 오른쪽에 위치해 있을 때 수구가 살짝 앞으로 짧게 빠지면 리버스 엔드 형태로 득점이 됩니다. 이때 앞으로 빠진다는 점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당구대가 미끄러우면 1쿠션의 위치나 회전력에 약간의 보정만 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수구가 45 이상에 위치한 경우 현재 수구수는 5.5로 50, 즉 장축 8포인트에 단축이 만나는 코너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리버스 엔드 형태라 할지라도 이 목적구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입사각이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단축 0.5포인트와 장축 2포인트가 만나는 곳에 리버스 엔드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앞서 본 것은 수구가 목적구의 앞쪽으로 빠졌는데요. 이 경우는 수구가 목적구의 뒤쪽에 빠져서 리버스 엔드 형태로 형성된다는 겁니다. 물론 회전력은 3팁입니다. 플루크샷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입사 반사각의 기준을 알고 일부러 리버스 핸들을 이렇게 치는 겁니다. 당연히 3팁이 회전이죠. 회전력이 많을수록 이와 같은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가 높으신 분들은 이미 이와 같은 볼 배치에 있을 때 이런 구조로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해서 볼의 스피드와 회전력을 주고 치는 겁니다. 운 좋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계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볼의 원리를 알고 치면 이렇게 볼이 배치가 돼 있을 때 움찔움찔 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아시라는 거죠. 제가 회전력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코너 부근에 아마 3쿠션을 치신 분들은 대부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코너 부근에 이 적구가 배치된 경우 어떤 때는 회전력이 많아서 빠게 되는 거고 어쩔 때는 회전력이 적어서 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회전력에 따라서 또 속도에 따라서 득점과 득점 실패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수구가 선다 또는 퍼진다, 볼이 퍼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수구가 리버스 엔드 형태에서 서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회전력이 많고 게다가 수구의 속도까지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속도가 살아있다는 경우는 결국 회전력이 살아있다는, 회전력이 많을 때 속도까지 살아있다면 그 회전량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수구가 리버스 엔드 형태에서 역회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흔히 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수구가 퍼진다라고 하는 경우는 입사 반사각 노잉글리시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각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 회전력이 적고 속도가 느린 경우에 해당되겠죠. 당연합니다. 이건 대전 득점 때도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 목적구가 코너에서 어떤 형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수구의 회전력과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까를 정해놓고 가는 거죠.
이 목적구의 모양새에 따라 3팁 시스템을 사용할지, 아니면 무회전 노잉글 시스템을 사용할지, 아니면 1팁, 2팁을 사용할지 등등 회전력과 속도를 이 목적구가 코너에 어떤 형태로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목적구가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 맞는 형태의 수구 방식으로 보내주게 되면 득점 확률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이처럼 볼의 배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배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치다 보면 득점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득점의 확률을 높이려면 수구의 연장선을 그려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볼의 배치가 대표적입니다. 비껴치기 형태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시스템이나 감각을 활용해서 시도를 하는 볼인데요. 이 적구가 장축 포쿠션 지점에 볼 한두 개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면 어지간한 수지면 득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매우 득점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자신감 있게 아마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화면처럼 이 적구가 장축 쿠션에서 이제 반 포인트씩 이상으로 쭉쭉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흔히 허공에 떠 있기 시작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포쿠션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3쿠션으로 봐야 할지 참 애매하고, 어쩐지 자신감이 없을 때는 일이 빠질 것만 같고, 또 실제로 그렇게 쳐보면 득점이 안 되고 실제로 빠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3쿠션은 정말로 마음의 길대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치는 사람이 자신이 없고 빠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그 길로 빠지고, 실력이 좀 부족해도 자신 있게 치게 되면 그 자신감이 일종의 보정 기능을 해서 득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감 있게 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게, 그게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형태의 볼을 코너의 연장선까지 그려보면 더라도 득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3쿠션으로 이 적구를 바로 득점한다는 느낌으로 치는 게 훨씬 더, 설령 빠지더라도 되돌아올 때 가능성, 흔히 양빵 형태의 볼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걸 너무 섬세하게 치다 보면 볼이 앞으로 빠졌을 경우, 흔히 포쿠션의 앞쪽으로 짧게 빠지면 볼이 외길이 되는 거죠. 볼이. 이런 볼을 공략을 할 때는 3쿠션에서 약간 더 힘을 살려주는 형태로 치는 것이 요령이라는 겁니다. 물론 섬세하게 쳐서 다음 볼의 배치까지 감안해 가지고 칠 수만 있다면 그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볼을 그렇게 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볼은 우리가 흔히 빵수라고 하는 득점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공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세계 수준의 선수들도 볼의 배치에 따라서 포지션보다는 득점 확률을 고려해 공격하는 사례는 너무나 많죠. 이 볼의 연장선을 보고 칠 것인지 아니면 외길로 칠 것인지 등 이 판단 자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런 눈을 기르는 것이 결국 실력을 기르는 거죠. 볼러 시스템은 수도 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맥시멈 시스템도 제가 앞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미 소개해 드린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더욱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맥시멈 볼러 시스템 가운데 그대로 반드시 외워두셔야 할 기준점을 꼽으라면 수구 7포인트입니다. 이곳에서 맥시멈 풀 회전을, 그러니까 3팁을 주고 풀 회전, 또 4팁성을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풀 회전을 주고 단축 1쿠션 1포인트를 향해서 수구를 보내면 3쿠션의 지점이 수구가 출발한 7포인트 지점을 바라보고 같은 라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4쿠션은 단축 코너 반 포인트에 떨어지는 거죠.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이 기준 하나만을 갖고 있더라도 3쿠션과 4쿠션 지점이 어떤 변화, 어느 곳에 떨어진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볼 퍼스트를 칠 때도, 빈 쿠션을 칠 때도 응용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눈 감고도 칠 수가 있다. 사실 눈 감고도 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쉽게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래 기억하는 방식의 기준점을 여러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단축과 장축의 코너를 기준으로 기준점 역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장축에서 출발하고 1쿠션 단축 흰색 코너 포인트 옆 대략 이 지점을 기준으로 코너를 무회전으로 보냈을 때 이 무회전의 3쿠션 지점이 떨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른바 1.6 시스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회전 시스템이죠.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서 계산법 등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일단 하나라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로 수구가 코너에서 출발을 할 때 1쿠션 단축 흰색 포인트 옆 이 지점을 보내게 되면 단축 3쿠션은 1.6포인트에 맞고 4쿠션이 장축 2포인트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쿠션 지점을 조금 더 깊게 흰색 포인트보다 안쪽 훨씬 가장 코너로 보내게 되면 3쿠션 지점이 바로 옆 1포인트 지점에 떨어지고 장축 1포인트 지점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포인트에 출발할 때 두 가지 선을 이해해 놓으면 이 볼의 형태가 단축의 1포인트 인근에 형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걸 활용해서 포쿠션 지점의 볼이 있는 경우에 무회전을 활용한 단장단 형태의 활용과 대회전 방식의 활용해서 너무나 쓸 것이 많습니다. 단순히 기준점 한두 개만 아는 건데 이렇게 많은 변화, 많은 형태의 볼에서 응용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앞돌리기 대회전도 마찬가지고요. 앞돌리기 형태의 포쿠션도 3쿠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회전 3분의 2 시스템 역시 너무나 좋은 기준선입니다. 예를 들면 수가 5.5 50지점 장축 8포인트 코너에 있을 때 1쿠션 장축 코너 포인트로 보내게 되면 노잉글 상단 당점을 주고요. 4쿠션 지점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단축 1포인트에 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볼을 먼저 치는 뒤돌려치기 형태이거나 대회전 형태이거나 옆돌리기 형태의 대회전일 때 다양한 방식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5쿠션은 당연히 인라인이기 때문에 3포인트로 가겠죠. 3포인트로 가게 되면 6쿠션 지점은 당연히 6쿠션 단축 1포인트 지점으로 가는 거고요. 이와 같은 연장선의 이해와 해당 기준점을 단 하나만 가지고 정확한 기준점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응용할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3쿠션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선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3쿠션은 즐겁습니다. 아하 3쿠션입니다.